자, 이제 저와 함께 그 독학사에서 영어 과목에서 꼭 출제되는 핵심 서머리 이제 이런 이제 제목으로 문법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문법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프린트 아마 있을 텐데 오늘은 저와 함께 동사의 종류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뭐 동사의 종류는 끝이 없어요. 모든 동사를 다 익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문법책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모든 동사를 다 종류를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난감해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공부해보면 그렇게 난감하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이제 동사의 종류 그래서 뭐 자동사, 타동사 하면서 벌써 문법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어붙을지 모르겠는데 별거 없어요. 자, 먼저는 이제 요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영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는 문장이 있겠어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형식 문장이다.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번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 보호가 필요하죠. 제가 보호는 C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complement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될 때, 즉 동사만이 아니라 보호도 필요하다. 이 형식 문장이다.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동사 뒤에 한 놈이 있는데 보호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동사 뒤에 한 놈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2형식과 3형식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요. 2형식은 이놈하고의 관계가 등호 관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목적어일 때는 물론 해석은 을르를 붙이지만 등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래서 동사 뒤에 한 놈이 나온다는 차원에서는 2형식 문장이나 3형식 문장이나 동일하지만 이런 이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3형식 문장이다.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를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I라고 하는 인건 이제 indirect, 그 간접. 그 다음에 direct, 그래서 이걸 직접 D라고 쓴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을 우리는 4형식 문장. 동사 뒤에 두 놈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이 있는데 동사 뒤에 두 놈이 있는데요. 두 놈이 있는데 두 개의 관계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4형식이나 5형식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동사 뒤에 두 놈이 나온다는 점이고요. 차이점은 이것은 두 놈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데 요 놈은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할 때 우리는 4형식이다, 5형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He made me a doll이라는 문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He made me 뭐랄까요? A medical student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구조는 이제 he made me a doll, me a medical student 이런 이제 비슷한 구조죠. 그렇지만 내가 인형이 되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내가 인형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인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4형식 문장이다.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에게라고 번역하고요. 을르를 붙이죠. 자, 반대로 me가 medical doctor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의과생이 될 수가 있겠지. 두 관계가 등호 관계가 성립할 때 이것은 이제 5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목적어인 나로 하여금 목적격 보이는 의대생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시종일관 몇 형식의 구조를 갖느냐 이걸 판단을 하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있는데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뒤에 보호만 있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이건 좀 지우고. 용어를 조금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 두 개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를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놈은 다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 스스로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사 중에서도 요 놈은 어때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스스로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보호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뒤에 보호가 없어도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 타동사. 얘는 뭐 불완전 타동사. 보호가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용어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사 목적어가 없다. 타동사 목적어가 있다. 이건 이제 문법 용어로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 절대 물어보진 않지만 문법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할 때 유용한 도구니까 잘 용어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완전 자동사다, 불완전 자동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동사들은 이제 문법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문법을 배울 때 외워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외울 거는 외워주시고요. 이해할 거는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뒤바뀌면 곤란해요. 외워야 될 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외우려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건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이해할 거는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Birds fly 새가 난다 이렇게 돼서 이 fly라는 단어는 새가 납니다. 이것만으로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는 이런 문장 이렇게 단순한 문장은 없죠. 여기에 뭐가 달라붙습니까? 부사가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부사가 오는 거예요. 부사가 달라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부사라고 하는 놈은 부사 자체도 있고요. 단어 자체가 부사.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것도 부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것도 부사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절이나 구 뭐 그런 개념이 또 나오는데 요거 이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는 두 단어 이상의 하나의 덩어리를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 구를 이제 전명구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어떤 문장들을 많이 볼 수 있느냐면 birds fly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birds fly 새가 납니다. in a different way 이렇게 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괄호가 묶여요. 뭐하고 뭐가 괄호가 묶인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런 이제 부사가 달라붙어서 실질적으로는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장의 뼈대는 주어 동사다.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accident happen. 자, 중요한 단어죠. accident happened. 이들을 붙여줄까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happen이라는 단어는 유명한 일형식 동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명한 일형식 동사예요. 사건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간단한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사가 달라붙어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accident happened.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n the snow covered road 이렇게 할까요? 눈에 의해서 뒤덮여진 길 위에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문장이 실제로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의 뼈대는 주어 동사다. 이제 일형식 문장의 패턴이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은 이런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일형식 동사냐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일형식 동사 거기에 있어요. 밑에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에서 일형식에서 이제 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몇 개만 조금 그 단어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matter 좀 써놓으시고요. count 일형식 동사의 예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happen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occur 동의어죠.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발생하다. 뭐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형식 구조로 가겠습니다. 이형식 구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호가 있다. 자, 동사 뒤에 한 놈이 나오는데 주어와 요 동사 뒤에 있는 놈의 관계가 어떻다?
등호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이 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보호로서는요. 이 보호의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옵니다. 제가 형용사는 A라고 씁니다. adjective의 약자예요.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오고요. 신분이나 자격이나 신분이나 자격이나 뭐 이런 게 올 때에는 직업 이런 게 올 때는 명사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도 기본적으로는 형용사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형식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페이퍼를 보시면은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 동사 SC라고 하는 건 이제 주격보호라고 해서 S를 붙여준 건데 거기 명형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메모를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형용사고 신분이나 자격이나 직업일 때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e is importance. 이 문장은 실제 이제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가 중요성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 형식 동사의 제일 대표는 비동사인데 그가 중요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He is important가 되든 형용사가 되든지 아니면 요 놈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그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는 중요한 상태다. 요게 맞지? 이렇게 그 보호에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 그래갖고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는 he is a student. 뭐 이렇게 신분이나 직업이나 자격일 때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형식 동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도록 하시죠. 자, 이 형식 동사는요. 페이퍼를 보시면은 오감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의미하는 거 stand, stay 이런 거 lie, 뭐뭐인 상태다 이런 얘기지.